한번 쓰면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하는지 좀 깊게 얘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이 딱 그 점을 보여주는데요. 고담이 그냥 데이터 분석 툴이 아니라 네. 정보들 사이에 그 숨겨진 관계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찾아내고 심지어 미래 행동까지 예측하려는 일종의 위기 추론 시스템이라는 거죠. 위기 추론 시스템.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지, 또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넓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기술 도입을 넘어서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담의 핵심 원리부터 좀 짚어볼까요? 위기 추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들 간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나 패턴, 이런 걸 분석해서 위협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추론해내는 겁니다. 추론이요? 네. 예를 들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여러 정황상 누가 위험 인물일 수 있다. 또는 뭐 특정 사건이 어디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시스템이 먼저 이렇게 툭 던져주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요. 아, 시스템이 먼저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세상의 모든 요소, 뭐 사람, 장소, 사물 이런 것들을 다 객체로 봐요. 객체요? 네. 그리고 얘네들 간의 관계, 예를 들어 누가 누구랑 통화했다, 어디를 방문했다, 뭘 소유했다 이런 관계들을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된 그래프로 구조화하는 거죠. 객체랑 관계를 그래프로 만든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이 구조로 어떻게 드러나지 않은 연결고리, 이걸 찾아내는 거죠? 바로 그게 구조 기반 추론이라는 건데요. 구조 기반 추론? 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어도 객체들 간의 그 연결 패턴 있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숨겨진 관계를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같은 장소에 있었고 B는 또 C랑 거래를 했고 근데 C가 특정 조직 D랑 관련이 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A도 D랑 간접적으로 연결됐을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아, 직접 증거는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과거 데이터랑 이 관계 구조를 바탕으로 특정 인물이 다음에 뭘 할지 예측하는 뭐 그런 시뮬레이션까지도 가능하고요. 와, 그럼 이게 분석가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복잡한 연결이나 좀 의심스러운 패턴, 이런 걸 시스템이 먼저 딱 짚어줘서 더 깊게 파고들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약간 의심의 자동화 같은 느낌인데요. 아,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의심의 자동화. 딱 그런 특성 때문에 고담이 대체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군요. 팔란티어가 사실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모델에 훨씬 가까워요. 아, 구조 자체를요? 네.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도 그 분석 프레임워크는 조직의 작동 방식에 아주 깊숙이 남게 되는 거죠.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심, 추론, 시뮬레이션 같은 판단 로직 자체가 아예 시스템에 녹아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걸 바꾸려면 그냥 소프트웨어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의 판단체계 전체를 흔들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비유하자면 그냥 MS 오피스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윈도우 같은 운용체제에 가까운 거죠. 아, 운영체제. 네. 기관의 정보 처리나 판단 과정 전반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는 잠식형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잠식형 인프라. 와, 그럼 그 구조적 종속성, 흔히 말하는 락인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의 핵심 정보 정리 체계, 그러니까 데이터 분류 방식이나 분석 관행, 예측 모델 같은 그런 핵심 존재론, 온톨로지 자체를 고담을 기반으로 재설계하게 되니까요. 존재론까지. 네, 결국에는 조직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시스템에 맞춰서 바꾸는 셈이죠. 이걸 바꾸려면 수년간 쌓아온 조직의 정보 처리 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하고요. 아, 그건 정말 큰일이네요. 네. 게다가 분석가부터 정책 결정자까지 모든 구성원이 이미 고담 인터페이스랑 분석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교체는 거의 조직의 언어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런 강력한 시스템이 처음에 테러 대응에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국토안보부의 허리케인 경로 예측 같은 재난 대응, 또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전장 분석이나 보급로 최적화, 심지어 금융규제기관에서 자금 세탁이나 제재 회피 추적까지. 와, 진짜 적용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식 위협 판단 모델을 구현한 이 고담 기반 시스템을요, 네이토나 유럽 이민청, 또 아시아 일부 국가에도 제공하거나 협력하고 있어요. 아, 다른 나라에도요?
네, 이게 마치 국가 판단의 API나 프로토콜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한 도구 판별을 넘어서 정보 처리 방식과 그 판단 체계 자체를 수출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판단 체계의 수출이라. 근데 이렇게 조직에 거의 근간을 바꾸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이게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경쟁사보다 오히려 내부 저항이 더 큰 장애물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가 그런 말을 했죠. 진짜 경쟁 상대는 다른 기술 회사가 아니라 기존의 그 업무 절차나 권한 구조에 익숙한 관료주의 자체일 수 있다고요. 관료줄이 네, 고담이 때로는 조직 내부의 문제를 좀 투명하게 드러내는데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아예 시스템 도입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팔란티어도 그냥 기술을 판매하는 접근이 아니라 고객 조직이랑 같이 그 판단 흐름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함께 구축하며 운영하는 그런 파트너십 형태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궁극적인 목표는 판단의 재사용 설계라고 하던데요. 이건 뭔가요? 과거에 성공적으로 내린 결정의 배경 정보나 맥락, 그리고 그 판단 자체를 구조화해서 저장해 뒀다가 네.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꺼내 쓴다, 뭐 이런 건가요? 약간 프로그래밍에서 함수 재사용하듯이. 아, 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특정 개인의 직관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되고 반복적으로 활용 가능한 조직의 자산으로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조직의 자산으로요? 네, 성공적인 전략이나 분석 모델을 재사용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서 조직 전체의 일종의 기억장치자, 학습 시스템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자, 오늘 저희는 팔란티어의 고담이 단순한 정보 분석 도구를 넘어서 어떻게 숨겨진 관계를 추론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정보기관의 의사결정 구조 깊숙이 자리 잡아 거의 대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진화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테러 대응에서 시작해서 재난, 전쟁, 금융범죄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이제는 판단 그 자체를 구조화하고 재사용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했죠. 이게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 결국 국가안보나 재난관리, 금융질서 유지 같은 우리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결정들이 점점 더 이런 복잡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관이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고 또 미래 전략을 세우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판단 그 자체가 하나의 코드처럼 재사용되고 심지어 다른 조직이나 국가에 수출될 수 있다면 미래의 의사결정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문화와 상황에 걸쳐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표준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고민을 시작해야 할까요?